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남 천안에 입지한 소액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을 투자해서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마지막 순서로 호텔 황제가 최근에 또 사례를 통해서 상담해 드린 상담 내용까지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남 천안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579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2년 10월 23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은 110평이고요. 연면적 270평입니다. 매가 현재 2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융자가 잘 나옵니다. 최대 융자 17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기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매출이 또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월 매출 4,500만원씩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모텔입니다. 객실수 32개, 주차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396만 6,942원에 해당되는 충남 천안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이고요. 본 물건은 현재 소유자께서 2017년 현재 소유자께서는 2017년 5월 25일날 소유권을 취득하셨죠.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취득 당시 2017년 가을에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완료한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월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물건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수익률이죠.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소액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은 여러분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한번 임장을 가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 단점이 뭐냐면 예비 초보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여기가 숙박업소 그리고 먹자, 유흥이 밀집된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집된 상권이라 좀 경쟁률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리스크는 좀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단 분석을 보시면 밀집 상권이죠. 그래서 해당 상권에 여기 이제 상권인데요. 여기 이제 모텔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개가 입지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 기본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20개 중에 최고의 우리가 매출을 올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에 포함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에 포함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20개 중에 상위 12개에 포함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객실수 32개, 월 매출이 4,500,
약 한 3년 전에 전체 리모델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우리가 가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객실 단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객실 단가. 이제 호텔 황제에게 사업자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세요. 사업자분들 중에서 경험이 많이 없는 사업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매출이 조금 하락했답니다. 매출이 하락했는데 이 정도 매출이 하락한 상태에서 호텔 황제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입지 조건에 있고 무슨 모텔인데 보시기에 리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하락한 폭이 이 정도인데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가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시는 게 객실 단가를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평상시에 5만 원을 받았다면 4만 5천 원, 평상시에 4만 원을 받았다면 3만 5천 원 또는 4만 원씩 객실 단가를 하락해서 객실 수가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공실률을 낮게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객실 단가는요 함부로 낮추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낮추기는 쉬워도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리기가. 그래서 객실 단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죠. 리스크를 갖고 있는 파생대분이 뭔지 우리가 점검, 진찰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리스크를 우리가 증가시킨 것을 방치시켜서 매출이 하락하는 그 요인이 뭔가를 여러분께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런 사업자 여러분께서 호텔 황제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시고 호텔 황제가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서 며칠 머물며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상위 60%, 12개 모텔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객실 단가를 너무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가장 적정하겠느냐? 지금처럼 평일 기준 숙박 4만원, 그 다음에 대실 2만원, 그 다음에 주말은 숙박 5만원, 대실 2만원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대실은 여러분 평일이나 주말이나 대실은 더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 평일은 대실 2만원, 주말은 3만원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그랬다가는 평일날도 대실 손님이 많이 하락합니다. 절대 대실 매출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말도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해당 모텔 같은 경우 똑같이 평일 4만원, 주말 5만원 이렇게 받으시고요. 단 여지는 있겠죠. 여지는 있습니다. 오토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시죠? 월 매출 4,500이니까 사업자 여러분이 직접 카운트를 보시든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오토로 운영하시든 직원을 믿고 고용하시면서 약간의 권한을 좀 부여해 주셔서 좀 늦게 오시는 손님, 새벽 12시를 넘어서 오시는 손님은 무조건 4만원 안 됩니다, 할인 안 됩니다 라고 손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약간 권한을 부여하셔서 때로는 35,000원도 받으시고 손님이 좀 술을 많이 취했어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3만원이라도 받고 빨리 입시를 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실률을 우리가 평일날 공실률을 우리가 좀 적게 낮게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도 하나의 인식을 해주시고요. 주말은 어떻습니까? 금토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방이 없어서 못 파는 날이니까 금토는 가급적 할인해 주지 마시고 단 이제 직원분에게 권한을 좀 부여해 주셔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실은 여기서 5,000원 할인해 줄 필요는 없겠죠. 숙박에 한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은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서 우리가 객실을 회전율도 좀 높이고 공실률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월 매출을 꾸준히 4,500 정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 같은 경우요, 4,500에서 5천만 원까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충남 천안에서 소액을 투자해서 모텔을 운영하실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해당 상권은 한번 가셔서 전체적인 한번 지역 분석도 해보시고요. 개별 분석도 해보셔서 임장을 한번 가볼 만한 물건이다. 호텔 황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자 지급.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최대 이용자 우리가 17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이자율은 약 5.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8,67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72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도 보시면은요, 소액을 투자하고 매출이 평균 매출보다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일반적인 모텔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 투자하시고요. 월 순수익 1,600만원, 5도시에 1,6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수익률은 38.4% 역시 높게 나왔네요. 38.4% 이렇게 나왔고요. 오토 시에는 카운터 직원 2명, 그 다음에 청소 직원 2명, 부부 한 팀 이렇게 고용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비 창업자, 사업자 여러분께서 조금 업무를 좀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 황제가 최근에 또 상담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꿀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라면 꼭 이 꿀팁 하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례인데요. 이분께서는 현재 전북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제 부부가 같이 직원을 고용하셔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셨습니다. 매매를 하셨어요.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계약은 체결했고요. 잔금일 전에 이제 호텔 황제에게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가 이제 계약일이죠. 계약일이고 이날이 이제 잔금일입니다. 잔금. 보통 호텔 모텔은 말이죠. 저희는 주택하고 다르게 중도금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도금이 왜 없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최대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중도금이 거의 대부분이 없고요. 또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으면요, 법률적으로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히 타 부동산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금은 거의 없고 계약금, 잔금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호텔 황제에게 이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갑이 있고요. 네. 을이 있습니다.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요. 네. 을이 이제 매수인이죠. 네. 이제 갑이 호텔 황제에게 연락을 주신 네, 의뢰인입니다. 네, 의뢰인. 그리고 갑과 을이 A 모텔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여기에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 가격을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이제 계약일날 계약금을 주고 잔금이 전에 이 시점에 이제 갑이 호텔 황제에게 연락을 줬죠. 갑은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X 모텔이라고 해볼게요. 갑은 A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요. 을은 이제 타 금융권 B 은행에 대출을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받을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이제 의뢰인이 저에게 전화 오신 게 뭐냐면 B 은행에서 매수인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요청을 했는데 뭐를 요청을 했느냐? 이제 대출금을 매수인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금은 해주겠는데 단 조건이 있다.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거예요. 신규로 발급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X 모텔에 대해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매도인 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잔금일날 동시 이행이 되는 거죠. 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하고요.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동시 이행이 되고 그게 이행이 됐을 때 잔금인 날 역시 두 분이서 손 잡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네, 시군구에 먼저 가야죠. 시청이나 구청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위생계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고증 양도양수를 받으면 당일날 바로 한 1시간 내지 2시간 기다리면 신규 영업신고증이 갑에서 을로 이제 영업신고증이 나오죠. 네, 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을은 세무서에 가서 무엇을 발급받아야 됩니까? 네, 당일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심 먹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네,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이때 받는 거예요. 이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도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X 모텔에 있는데 이제 갑 앞으로 사업자가 있고 이제 신규로 을 앞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X 모텔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2개가 있는데 2개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요. 갑의 사업자를 폐업을 해야 을의 사업자가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갑은 이날, 당일날, 잔금일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영업신고증은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 뭐 대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이 해당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영업신고증은 양도양수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오면 좀 싫어합니다. 업무를 좀 빨리 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잔금일날 어차피 잔금일날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의 다 만나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거의 당사자가 다 방문을 해서 만나니까 한 번 더 두 분이 가셔서 양도양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따로 혼자 가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매도인은 나중에 세무서에 혼자 가서 폐업 신고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금일날 이 순서가 원칙인데요. 네, 원칙인데 이 B은행의 지점장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비 사업자 등록증을 원하는 거예요. 예비 사업자 등록증. 이제 이것도 이제 호텔 황제에게 가끔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매매든 임대든 이제 전화가 좀 오십니다. 이제 잔금일을 치르기 전에 매매든 임대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사전에 가서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가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예비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세무서에 가면은요. 예비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안 해줍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호텔 황제가 봤을 때 예비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 세무서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영업신고증도 없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도인이 잔금도 치르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매수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사업자 등록증은 발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호텔 황제에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원칙은 말이죠. 네. 여기서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잔금일 전에 말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일 전에 사업자 영업신고증 신고증을 양도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제 이 지점장이 원하니까 매수인은 최대로 융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점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을 받으랍니다. 이게 왜 그렇죠?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은 서류까지 포함해서 본사에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B은행의 지점장이 이거는 일 처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제 호텔 황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금융권이든 이러한 어떠한 금융권이든 잔금도 치르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라 라는 지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비지점장이 잘 모르니까 매수인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인이 원하는 만큼 융자를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매수인이 하도 때를 쓰니까 못 모르는 B 지점장의 말만 믿고.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를 해주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잔금일이 됐어요. 잔금일이 됐는데 여기에서 B은행에서 원하는 만큼의 융자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안 나왔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에 대한 이행을 못하는 거죠. 이행을 못하는데 매도인은 이미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증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예. 이날
이날 이제 사업자 영업신고증을 양도 양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됐죠. 매도인은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 전날까지죠. 잔금일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예. 영업을 해야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체크기,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도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또는 소셜 매출도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 있어야 입금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당일날 같이 갑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을 하고 을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은 잔금일 나중이라도 얼마든지 폐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사업자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갑도 사업자가 있고 을도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영업신고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업신고증은 을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잔금을 못 치렀습니다. 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갑이 을에게 그럽니다. 잔금을 못 치렀으니까 이날, 잔금날 다시 영업신고증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순수하게 넘겨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 넘겨주면 상관이 없는데, 매수인 을이 악의를 가지고 영업신고증을 양도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도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갑은 이날부터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영업신고증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날부터 못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이날은 이제 편법상 영업을 하는 거고, 이날부터는, 잔금일부터는 누가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영업신고증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일부터는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업신고증을 양도를 안 해줍니다. 매도인에게. 그럼 매도인이 소송을 하겠죠.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네, 희한하죠? 네. 이거 판례를 보면은요, 이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칠 악의를 가지고 계약일로부터 계약금도 주고 진행하면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영업 잔금도 치르기 전에 영업신고증을 양수를 받았다.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판사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부득이하게 채무 불이행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소송 진행 기간 중에 을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갑은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업신고증이 이미 을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을은 운영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판사가 최대한 빨리 잔금을 이행을 하든 영업신고증을 반납을 하든 당사자끼리 완만하게 협의를 빨리 해봐라. 그래서 합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잔금날 거의 대부분이 완만하게 다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하는데, 양쪽 당사자가 이행을 하는데, 의외로 예외적으로 이행을 매수인이 안 해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됐을 때에는 갑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여쭤봤더니 그 사전에 이분이 그럴 분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지점장도 간접적으로 좀 아는 분이래요. 이분도. 네, 그래서 이 지점장이 매수인하고 짜고 적극 가담해서 나를 사기를 계획하는 그런 공모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께서 그렇다면은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잔금일까지 유보하시든지 판단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넘겨주고 싶답니다. 그러면 특약을 하나 기재를 해라. 특약을. 이미 계약일날 계약서를 썼죠. 이때 계약서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 간에 도장이
날인을 하면 특약은 추가로 가능하거든요. 네, 특약을 하나 기재를 해라. 뭐라고 기재하느냐? 매도인은 매수인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기 위해서 잔금일 이전에 사전에 영업신고증을 양도해 주기로 한다. 단 잔금일날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경우 매수인은 즉시가 뭡니까? 잔금일 당일날이죠. 네. 즉시 매도인에게 영업신고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해야 한다라고 특약을 하나 제가 기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특약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칙적으로는 매매를 진행하실 때 이렇게 매수인이 예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전에 영업신고증을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다? 양도해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아마 대표적인 하나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인천에 말이죠. 인천에 S 모텔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매도인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얘가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돈이 없습니다. 딱 계약금밖에 없어요. 계약일날 계약금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명분을 가지고 매도인 변호사에게 영업신고증을 미리 좀 이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은 경우에요. 은행에서 원하니까 예비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가서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발급을 안 해준답니다. 왜? 영업신고증이 없으니까. 호텔 형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럽니다. 영업신고증을 사전에 양도 좀 해주십시오. 네, 잔금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B 은행이 필요하답니다. 변호사가 누굽니까? 변호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다 아는 거죠. 네. 법률에 대해서 뭐 변호사처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도 그런데 해줬답니다. 네. 해줬대요. 잔금일 전에 해줬답니다, 이걸. 네.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인이 말이죠.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금일날 잔금 안 치르고요. 매수인이 영업신고증 사업자가 있으니까 이 S모텔에 가서 실제로 영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했어요. 변호사가 황당하죠. 나는 잔금도 못 치르고 내 건물 운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바로 소송을 했죠. 네, 소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송했게요? 사기로 소송했겠죠? 사기로. 이거 사기 성립 안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 변호사 그 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도요. 사기로 소송을 했는데 그 사기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게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이게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어요. 2년인가 3년 이 기간 동안 매수인이 계속 S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 벌고 내가 잔금 주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영업신고증은 잔금일 전에 절대 양도해줘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이거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호텔 황제처럼 호텔 모텔 전문 중개인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이 은행처럼 사전에 말이죠. 영업신고증을 받아서 양수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해야만이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금융권은 거래하지도 않고요. 그런 금융권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매매가 여기 이제 부동산이 한 명 있거든요. 부동산 인근에 이 X모텔 인근에 이제 부동산에서 중개를 했는데요. 그 부동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값도 의뢰인도 잘 모르시고 부동산도 잘 모르고 을도 잘 모르고
B은행 지점장도 잘 모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업신고증, 영업권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게. 이 영업신고증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냐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죠?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이하로 환산보증금이 적용이 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텔이나 모텔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대항력.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 변제권은 이게 경매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해당 모텔이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 변제권의 권리가 없습니다. 일반 임대차는 말이죠. 그러면 보증금 이거 다 우리가 보전 못 받는 거죠? 보전 못 받는 겁니다. 단지 임차인이 하나 권리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영업권. 이게 뭡니까? 영업신고증이죠. 영업신고증. 이 하나 딱 이 권리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권리 하나. 영업신고증 권리 하나.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요. 경락자가 있어요. 경락자. 경락자는요. 그 본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만 경락을 받은 거지. 여기에서 파생되는 유체동산과 영업신고증은 이 경락 낙찰 대금에서 이게 제외된 금액이에요. 제외된 금액. 그러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경락자에게 순수하게 양도해 줍니까? 지금 건드리면 폭발하는데 이거 해줄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경락자와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반대급부로 금액을 주고 영업신고증을 양도해 주는 거거든요. 유체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있는 유체동산인지 일부가 일반적으로 모텔에 있는 유체동산은 임대인이 유체동산의 권리의 주체가 되겠죠. 그럼 경락자가 유체동산은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금액을. 영업신고증은 경락자가 임차인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금액을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가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 영업신고증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업신고증. 이 영업신고증을 양도를 안 해주면 경락자는 신규로 이제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받는 게 더 금액적으로도 오히려 더 돈을 조금 들이면서 영업신고증을 양수 받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호텔 왕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이 영업신고증이에요, 여러분. 영업신고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이. 한 가지 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업신고증. 이 실제 사례입니다. 호텔 황제가 상담해 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태원에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인사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동에 모텔을 하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사동 모텔이 이제 X 모텔이라면 이제 X 모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
의뢰인이죠. 예. 그리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임차인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고 이 임대인이 이태원을 직영을 하면서 인사동 X 모텔을 이제 중국인에게 이제 임차를 해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하고 월세 책정이 돼서 해줬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보니까 월세가 제가 봐도 좀 높았습니다. 월세가. 이 임차인은 왜 이 모텔을 취득을 했느냐? 이제 중국에서 오는 여행사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모텔을 취득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냐면 3년 됐겠네요. 3년 전. 이 호텔 황제가 직접 이태원에 가서 이 임대인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 월세를 계속 밀리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중국으로. 근데 임대인은 말이죠. 이태원에 호텔도 보유하고 있고 인사동에 모텔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망각한 거예요.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다 까먹었죠. 까먹었으면 임차인에게 뭐를 받아야 되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되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죠.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중국인이 중국을 가든 두바이를 가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영업신고증을 안 받고 양수를 안 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하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 두절. 영업신고증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운영할 수도 없죠. 임대를 줄 수도 없습니다. 해당 X모텔 3년 전인데요. 지금까지 장사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텔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불법이죠. 네. 영업신고증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운영을 하면 불법이죠. 네. 지금도 공실이에요.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임차인을 찾지를 못해서 중국까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영업신고증이 아주 중요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액이 호텔이나 모텔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여러분께서 분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계약일 날 특약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잔금일 전까지 이 기간도 중요하고 잔금날도 중요하고 잔금날부터 운영도 중요합니다. 각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계약서를 쓰시고 나서 영업신고증을 양도해 주시고 나서 전화하시면 이미 사후에는 조금 이 일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뢰인처럼 양수를 해주기 전에 호텔 황제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야 호텔 황제가 거기에 맞는 법률 상담이든지 세무 상담이든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여러분께서 이행하기 전에 꼭 호텔 황제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죠? 네,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께 호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